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정확하게 이제 세 군데겠지. 처음에는 이제 여기 모형에서 요렇게 된 식이 있죠. YI 해시 왜 이렇게 되냐, 또 베르누이가 뭐냐, 요런 게 이제 헷갈리면은 스통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거를 잘 모르겠잖아. 이거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주황색 곡선을 맞추고 싶어. 근데 이건 직선으로 맞추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런 곡선이 나오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니까 이상한 이제 이런 수식을 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 수식을 넣는다는 거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대. 그걸 이제 정의해서 이제 취하면 된다는 의미구나. 요거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은 되는가? 베르누이에서 왜 이렇게 하면 되는가라는 건 스통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된대라고 결과만 외우면 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막 설명한 건데 이게 뭐 컬러블 오브젝트니 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니 이런 거를 막 설명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가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L1, A1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리스트를 뽑아내듯이 정리를 할 수 있대. 그리고 네트워크에 0 찍고 뭐 1 찍으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함수를 의미하는 게 되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 속성 같은 거를 찍어보고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나중에 유추하기를 바라는데 이 수업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파이썬은 어떤 문법을 공부해도 이런 테크닉으로 하면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데 일단은 이 수업에서는 그거 잘 모르겠으면 토치 시퀀셜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오브젝트는 0,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를 의미하는 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결과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로스 펑션이 사실은 이제 요게 아니라 그랬고 제가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MSE를 쓰면 안 되고 이상한 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까 그냥 흘러넘기듯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지금 4,900번을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수렴을 시켜놓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뭘 한 거지 내가 이거? 코드가 왜 다 쳐져 있지? 헷갈리게. 여기에서 지금 요상하 초기 값을 제가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놓고 MSE 로스를 쓰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했는데 학습률은 이제 0.25를 사용했고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해보면은 이제 요 부분을 세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토치 n의 시퀀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처음에 서형 변환을 해주고 그거는 스몰 x가 들어가면은 라지 y가 돼야 되니까 11로 하고 바이어스는 true인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냅두고 그렇죠?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취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잡아주고 이 네트워크는 리스트처럼 L1, A1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L1의 이제 웨이트에 해당되는 애는 여기 위에 요거는 좀 숫자는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러한 W 햇에 대한 그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는 애가 만들어졌죠.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토치 NN의 MSE 로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정의 안 하고 직접
그냥 이제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주는 거는 옵티마이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을 0.25로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포, F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해갖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 부분 대신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저로 전달을 해주면 얘가 학습도 하고 학습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4 이게 이제 초기 값이고 그게 이제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파란색. 로스 펑션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생겼네요. 이런 방식으로 생겼고 이게 여기 있는 그 주황색이 최초의 곡선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되는지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미분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점에서 미분값을 계산하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온다. 뭐 하여튼 값이 있죠. 플레이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이게 마지막이 한 100엑폭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떨어지다가 말았네. 그쵸? 그래갖고 아까 한 4,900번 정도 더 돌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잘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가 문제지? 잘 되고 있잖아. 그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운빨에 좀 좌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초기 값만 마이너스 3이랑 1로 바꿨어요. 여기서 잠깐만 여기는 좀 냅두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3, 웨이트가 1이니까 웨이트가 1.0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에 올려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이게 맞나? 잠깐만. 이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이쯤에 막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둘 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 이따가 저걸 좀 보고 해야겠다. 마이너스 3 이게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자, 요거로 보면 얘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어요. 돌려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 살짝 움직였죠. 여기 처음에 왜 안 움직일까? 이게 당연히 경사관법 기반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기울기의 크기에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가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 기울기가 거의 0 아니야? 그렇죠? 처음부터 잘 안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아까 처음에 초기값이 여기 찍혔으면 여기 기울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점을 억지로 이제 여기 올렸으면은 여기 처음에 탈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좀 안 좋다. 이거보다 약간 이제 여기는 미리 좀 돌려놓은 걸로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로 옮겨놨어. 기울기가 이제 거의 0이 여기다가 초기 값을 올려놔. 그럼 그레디언트 값이 얼마예요? 그냥 찍혀 있는 거 보면 그냥 빵이잖아. 이거를 하면은 학습이 안 되겠지. 안 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내가 억지로 여기다가 올려놨으면은 학습이 안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딱 0은 아니고 여기에 뭔가 이제 기울기가 있을 거다. F옥을 한 10억 번 돌리면 된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은 계산량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접근이고 그 컴공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 그냥 처음에 살짝 밀면 될 것 같은데 얘 여기가 멈춰 있잖아. 기울기를 팍 밀어갖고 줘버려. 어떻게? 갖고 그 여기까지 어떻게 굴리기만 하면 여기까지는 굴러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가 원래 이제 기울기의 값을 마이너스로 곱한 다음에 그 절대값만큼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옵티마이저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특이한 옵티마이저를 이제 고려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쉽게 잘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고려를 해보자. 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공 스타일. 진짜 이제 최적화를 이제 잘하는 그러한 거고, 통계학과는 뭐를 하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틀렸어. 왜? 그 뭐 컨벡스 펑션 이런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컨벡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2차 곡선 형태의 로스가 뭔가 안 들어있고 로스가 지저분해. 되게 로스가 지저분하니까 이 로스 자체를 그냥 세팅을 바꿔버리자라는 게 통계학과 스타일입니다. 로스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게 있는데 MSE 로스라는 거를 원래 쓰면 안 돼요. BCE 로스라는 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BCE 로스라는 게 뭐냐 방법을 좀 알아보기 전에 그 BCE 로스가 이제 생긴 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설명이 있거든요. 엄청 막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로스 펑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치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치면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평균을 계산하는 거대. 이러한 값들을 이제 쭈루루 계산한 다음에 벡터 형태로 요거 평균을 찍으라는 거고 앞에는 마이너스를 찍으라는 거니까 요거를 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BC 로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 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자, 별거 없거든요. 똑같은 코드예요. 인풋 피처, 아웃풋 피처 1이고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리스트처럼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웨이트는 마이너스 0.4, 0.8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로스를 이렇게 잡았잖아. 토치 민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식은 뭐냐? 여기 있는 공식 보고 그냥 쳤습니다. 따라서 y 곱하기 로그 y 햇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y 햇 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냥 y 곱하기 로그 y 햇 1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 y 햇 로그 1 마이너스 y 이거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평균치 해주고 마이너스로 붙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학습을 쭉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해보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까 처음에 100의 폭 돌렸을 때는 결과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곡선처럼 안 보이고 이게 딱 직선처럼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아졌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좀 곡선 모양도 있고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붙는 느낌도 있고 이거를 제가 옆에 따닥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이 노트북이 용량이 100이 넘어가면은 제가 뭔가 홈페이지에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이게 한 90 몇인가 돼가지고 그림을 좀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러한 로스 대신에 왜 얘를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 한정해서 이런 초기값을 한정해서 조금 나아졌다. 그쵸? 만약에 이제 이 수식을 내가 외울 수가 없다. 이 수식을 외울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그 우리 MSE 그런 거 토치에는 MSE 로스 이런 거를 로스
펑션 이렇게 받고, 원래는 우리가 로스 펑션 이렇게만 이제 쓰면 됐었잖아요. 공식 외울 필요 없이. 요거는 이제 외우기 쉬워갖고 그냥 제가 혼용해서 쓰는데, 이거를 외우는 거 좀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MSE 대신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를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위에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로스가 저렇게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약간 조금이라도 잘 되는 느낌을 받느냐라는 건데, 그 로스 펑션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이제 정의를 생각하면은 우리 회귀 분석으로 치면은 직선에 적당한 정도를 매주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뭐겠어? 곡선에 적당한 정도를 이제 매주하는 거겠지, 그렇죠? 곡선에 적당한 정도라는 거는 직선에 적당한 정도는 W0하고 W 해서 그냥 임의의 값을 막 넣어보고 거기는 로스 값을 쭉 찍어보고, 그런 로스 펑션이 어떤 모양이 될 텐데 거기는 최소값을 찍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로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거는 로스가 뭐일 때? MSE일 때, y-y 햇의 스퀘어에 민을 취했을 때 로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로스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좋은 로스, 좋은 로스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로스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그려보면은 요 문제의 한정에서 제가 그리는 함수를 구현을 해놨는데, 요건 우리가 보던 거예요. MSE 로스를 그린 겁니다. 요거는 BCE 로스라는 거를 그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곡면의 단면을 어떻게 잘라도 포물선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를 컨벡스라고 한다고 했죠. 얘는 이제 컨벡스가 돼요. 그래갖고 이런 이제 이상한 평평한 이거 고원? 하여튼 이런 곳에 이제 초기값이 엉뚱하게 있어가지고 수렴 안 할 것 같은 느낌 확실히 적죠. 그래갖고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양쪽에 이제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 23분이네. 괜히 쉬웠나? 지금 우리는 여기를 찍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찍어야 되고 여기를 찍어야 돼요. 둘 다 이거에 잡혀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BC 로스는 0부터 0.4까지, 그러니까 로스 해봤자 그 y 마이너스 y 해봤자 이제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0, 1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썸해가지고 이게 작은데, BC 로스 같은 경우 막 로그를 취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로그는 이제 그 0과 1 사이 로그값 취하면 이제 스틸리면 마이너스 5한대까지 찍힐 수 있고 그런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로그를 취하면 이제 값도 좀 크게 나오고 함수는 이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초기값들 있죠.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초기값들이 생각해보면 좀 좋은 초기값이 돼요. 요거는 이제 MSE를 했을 때 여기에 찍으면은 그럭저럭 수렴해 라는 거였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BC로 쓰였다면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만 가면 돼요. 똑같은 코드고 여기에서 똑같은 초기값인데 로스 펑션만 제가 BC 로스라는 거로 바꿨거든요. 여기 있는 위에 코드에서 그냥 하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좋은 초기값, 이 상황이죠. 네트워크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L1, L2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L1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바이어스하고 웨이트 값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로스 펑션은 MSE로 하고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 이제 포문을 이제 돌렸어야 되는데 쇼 애니메이션을 해서 네트워크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를 넣어주기만 하면 제가 이제 학습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를 미리 구현을 해서 짜놨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미 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내가 초기값은 그대로 놓고 로스 펑션을 뭘로 바꿔요? MSE가 아니고 BC 로스라는 거로 이렇게 바꿔. 그렇게 하면은 얘는 그 곡면 모양이 좀 바뀌게 되겠죠? 이러한 곡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굴리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양쪽 끝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게 그 글씨 때문에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있는 주황색보다 여기 있는 주황색이 좀 더 이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좀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을 바꿔봅시다. 여기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까 뭐 요런 데다가 애매하게 올려놨잖아. 그쵸? 처음에만 어떻게 하면은 떨어질 것 같은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봉사 할게요. 요렇게 초기 값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좀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 뒤에서는 조금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처음 탈출하는데 오래 걸렸어. 근데 BC 로스라 하면은 공면 자체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문제 세팅이. 그래서 처음부터 업데이트가 쭉쭉쭉쭉쭉 됩니다. 그렇죠? 최악의 초기가 여기 올려놨다. 내가 억지로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야 되잖아. 업데이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얘는 로스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쭈루루 떨어져서 이제 이 그 끝에쯤에는 거의 스타에 근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뭐예요? 수렴을 시키기 되게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로스 펑션이 왜 컨벡스가 되냐? 이것도 수통에 나오는데 이 아까 있는 그 이상한 로스 있죠. 그거의 형태가 베르누이에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똑같거든요. 근데 베르누이에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두 번 미고 나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컨벡스 펑션이 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통계학교 교수님들이 막 오차항을 보고 이렇게 로스를 잡으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딥러닝에 써먹으면은 이거를 이러한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MSE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수렴을 시키기 좋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할 때는 왜 이걸 썼냐? 회귀 분석은 우리가 바이노미알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아니고 노말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노말에서는 이제 거기 평균을 추정하는 거였지. 그때는 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쭉 계산해서 풀어보면은 그 MSE 로스의 형태가 그냥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컨벡스가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정해진 짝이 있어요. 어차피 노말 아니면 바이노미알, 그러니까 그 분류 문제 아니면 회귀 문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나눠갖고 좀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그냥 그 Y의 형태에 따라서 로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외우면 된다. 진짜 궁금하면 수통을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통계학과 스타일로 문제를 접근한 거고, 컴퓨터공학과 스타일은 여기 봐봐라. 이거 조금만 더 가면은 진짜 딱 맞겠네. F를 늘려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역전파라는 그 알고리즘이 개발돼서 그냥 딥러닝 그냥 붕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이제 사실 이 로스 펑션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컴공해공에서 솔직히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른 게요. 옵티마이저라는 거를 개선해보자. 나는 이 왼쪽의 그림 관심 없어. 오른쪽 그림을 네가 아무리 이상한 함수로 갖고 와도 내가 만든 옵티마이저는 그 최저점을 찾아내게 하고 싶어 라는 게 이제 상공 스타일의 마인드거든요. 요거로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원래 있던 코드예요. 원래 있던 코드인데 여기까지는 좋은 로스 일부러 안 줬어요. 제가 BC 로스 주면 좋다는 건 아는데 안 주고 그냥 그 상황에서 상공 스타일이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0.8이 아니고 0.3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요 상황에서 아까는 뭐를 바꿨냐면은 로스를 건드렸죠. 이번에는 뭘 바꾸냐면은 얘는 안 바꾸고 요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애를 아담이라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뭐야? 좀 빠른 거 같지 않아? 딱 봐도 처음에 팍팍팍 떨어지죠. 최종적인 거 보면 거의 붙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는 못 붙였죠. 얘는 붙였죠. 처음에 따다닥 떨어지고 이쪽에 가서도 쭈루룩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하는 거니까 약간 요런 게 좀 더 이상적인 것 같아. 옵티마이저가 이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뭔가 개선된 건 아닌데 옵티마이저 깔로 그냥 수렴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할지 궁금하죠. 돌려왔습니다. 자, 여기 이 애매한 초기값 있죠. 이 애매한 초기값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멈춰 있었잖아. 왜? 미분값이 대충 0이니까 거의. 그렇죠? 안 움직이는데 요거를 이제 아담이라는 거를 쓴 거예요. 여기는 MSE 로스를 썼고 아담을 썼습니다. 옵티마이저가 아담일 때 보면은 이게 들어오네. 그렇죠? 여기서 팍팍팍 내려오고 여기 밑에선 들어오죠. 자, 여기 올리면 궁금하죠? 이거는 그냥 거의 이거는 되게 로스 펑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초기값이잖아. 저기 올려놓고 뭐 수렴을 시켜라라는 거는 되게 악의적인 초기값인데 이거를 아담은 어떻게 하냐? 이걸 힘으로 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긴 해. 얘는 그래도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천천히 가는데 처음에 있던 거를 약 힘으로 그냥 밀어버린 느낌이야. 여기서부터는 빨리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 끝이 도네. 이렇게 보여요?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죠. 그렇죠? 얘가 최저값이 이렇게 차라락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슝슝슝슝 이렇게 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러닝 레이시 세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왜 이러냐면 요게 이제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제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그냥 거의 최강입니다. 그냥 국민 옵티마이저라고 보면 돼요. 옵티마이저 잘 모른다. 근데 막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여기까지 발전하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이제 쭉 계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공에서 이제 열심히 배우시면 되고, 하여튼 궁극은 이겁니다. 이거를 쓰면 돼요. 로스는 BCA를 쓰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발전을 하는 이제 옵티마이저 여러 가정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분값 하면은 되게 작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라 그러겠지. 그 다음 포인트에서 그 조금만큼 움직였는데 미분값 계산하면은 또 거의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계속 내가 미분을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값을 주면서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는데 얘는 그거를 이제 딱 그 시그널만큼만 간단 말이야. 머리가 있으면은 이게 이전에 있던 내가 미분값을 내가 누적을 시켜갖고 계속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001, 0.001로 가라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 앞에 있던 걸 누적해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이 이동하는 옵티마이저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속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약간 빨라집니다. 공이 이제 가속도로 붙어서 빨라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밀렸는데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이렇게 붕붕붕붕 이렇게 오는 게 최저점으로 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그레디언트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약간 오버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숙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MSE하고 아담을 썼잖아요. BC하고 아담을 하는 거를 이제 하다가 그 100메가가 넘어가서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BC하고 아담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돌려보면 되고 요 코드에서 요거는 이제 MSE하고 아담을 쓴 거죠. MSE하고 아담을 쓴 건데 요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BC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요런 걸 해보면 됩니다. 서로 다른 초기값에서
로스가 그냥 깔끔해 이미. 그쵸? 그 되게 편안하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차라락 이렇게 안착되는 느낌이죠. 윙윙윙 이런 스윙이 없고,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오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되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뭔가 그 위에 있는 요런 거보다 요 아까 MSE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제 이제 여기는 기울기 값이 너무 안 나와서 러닝레에서 좀 세게 하고 싶어 막 이런 유혹도 있잖아요. 근데 러닝레에서 세게 하면은 이게 최저점을 못 찾을 것 같은 위험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전성이랑 효율성 측면이 약간 이제 좀 되게 상충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그 맘만 먹으면 러닝레에서 조금씩 주면서 어차피 이거 콤플렉스기 때문에 수렴은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런 건 좀 안전하게 수렴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로지스틱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곁다리 개념으로 이제 슬쩍슬쩍 넣은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의 존재,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그 다음 로스 펑션이 무조건 회귀 분석에 있는 그 세팅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로지스틱의 한계,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되게 이제 황당한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제 요 예제가 떠올랐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기사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취업이 이제 그 스펙이 높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x가 커질수록 y가 1에 가깝게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왜? 이거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신문 기사니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뽑아봤자 너희들은 그만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스펙이 이제 고스펙은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점이 4.5 만점인데 4.49야. 얘는 좀 잘하긴 하는데 이건 학점이 너무 높아. 좀 부담스럽다. 그 친구가 너무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거 스펙이 너무 높으면 부담스럽고 학점 한 3.85 정도 이러면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때 학점률이 제일 높고 약간 한 4.4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그 학점이 오히려 떨어지는 약간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칩시다.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X가 있고 프로브가 있고 Y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그 느낌으로 플랫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언더라인,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저 신문 기사에 따른 그 합격에 대한 이제 확률이죠. 얘는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져. 이건 맞는데 이렇게 가는 게 한 3.78 정도에서 학점 3.78 정도에서 잘 돼요. 근데 이게 한 4.5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의 뿔이야. 모든 과목에. 그러면 좀 그런가? 그래가지고 괜히 뽑아도 이제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온갖 이유를 들어갖고 약간 이제 그래도 빵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잘하는 것 같으니까 뽑고 싶을 건데 왠지 꺼려지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0.5 정도의 이제 애매한 확률로 이제 합격률이 결정된다라고 칩시다. 이것도 뭐예요? X가 연속형이고, 그렇죠? 아까 했던 문제 세팅은 똑같아요. 그리고 Y는 0 또는 1이야 무조건. 그렇죠? 이건 그럼 로지스틱으로 적합하면 되겠네. X 제가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놨거든요. Y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로지스틱으로 맞춰보자. 네트워크 이런 거는 이제 껌이지 뭐. F4 여기부터 쓰면은 100번 할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귀찮으니까 1, 2, 3, 4 그냥 뻔해요. 어차피 Y에서 구하는 건 어떤 네트워크에 X를 넣을 거야. 이런 네트워크 우리가 잘 만들면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로스라는 거는 로스 펑션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면 돼. Y 핵, Y를 넣으면 돼요. 미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것도 이제 적절할 거까지도 없어요. 얘는 그냥 국민 옵티마이저 쓰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담 쓰면 다 잘 맞춰줘요. 옵티마이저 제로그램. 이거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적절한 네트워크 설정하는 게
네트워크 토치 NN 시퀀셜 뭐 로지스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충 받아주고 토치 NN 시그모이드 태워주고 이러면 결과가 0, 1 사이로 눌리니까 네트워크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로스 펑션은 y가 이제 0 또는 1이니까 로지스틱에서 BC 로스라는 거를 써주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옵팀 국민 옵티마이저도 되게 많아요 원래 파라미터를 전달해주고 러닝레이트 설정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설정되거든요. 뭐 0.001인가 뭐 그게 아마 디폴트 값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줍니다. 자, 적합된 결과를 봅시다. 콤마 y 알파는 0.03 대충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싹 떨어지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내가 이제 적합된 결과를 이제 언더라인을 보면은 y햇의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학습이 너무 안 된다. 그렇죠? 5,000번 할까? 그러면은 됐네. 이렇게 됐죠. 더하면 될까? 더하면 맞출까? 이거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느낌적으로 못 맞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걸 해봤자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황색이 F폭이 더 진행된다고 파란색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로스 펑션 그려보고 러닝레이 조정해보고 뭐 옵티마이저 바꿔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이 뒷단계에서 뭐를 비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갖고 이 네트워크 X로 나오는 Y 햇 있죠. 이거로는 주황색 점선 같은 유형만 만들 수 있지 여기 있는 파란색 언더라인을 주고 또 깨어나도 못 맞춰요. 이런 거를 모형은 이러한 파란색 곡선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모형의 표현력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버피팅의 반대, 언더피팅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 수준만 보면은 제가 이제 쭉 그려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취하기 전에 시그모이드 취하기 전에 요거만 딱 보면은 얘가 입력이에요. 시그모이드 때리면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감소하는 애였으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요런 두 개의 모양밖에 안 되는데 곡선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인다면 반 잘라놓고 봅시다. 얘는 증가하니까 이러한 시그모이드가 될 텐데 이 뒤쪽에는 감소하니까 이러한 시그모이드가 될 거 아니야. 꺾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뚜루룩 다 떨어지는 거 말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은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더라인 마음속에 생각하는 언더라인이랑 맞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입력이 선 형태로 되면 안 된다. 입력이 무슨 형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꺾기 선의 형태로 돼야 된다. 이러한 직관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음 시간에 소개할 DNN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점점 1에 가까워진다든가 X가 커질수록 Y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든가 이렇게 X가 커질수록 Y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1 또는 0에 이렇게 확률이 쭉 올라가야 되는 게 로지스틱 세팅인데 그게 아니고 X가 이제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이제 좀 더 이제 그게 꺾이는 이러한 모양을 다루기에는 이게 표현력이 부족하다. 왜? 그 전에 로지스틱은 항상 시그모이드 취하게 된 이러한 직선의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이상한 이러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약간 꺾여 있는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직선보다는 꺾인 선이 좀 더 표현력이 좋으니까 이러한 쪽으로 이제 모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